인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잘 드러나지 않은 곳. 거친 자연환경은 특별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곳에선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인도의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종교를 만날 수 있는데요. 3억 3천의 신이 존재하는 힌두의 나라지만 다양한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양과 사막이 빚어낸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지만 외국인 여행자들의 발길이 드문 인도 북서부의 구자라트. 그래서 더 진솔한 인도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인도는 배낭여행자들의 로망, 무엇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인지 늘 궁금했는데요. 저 역시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했습니다. 9시간 만에 델리에 도착해 다시 비행기로 이동한 곳은 구자라트주의 암다바드. 인도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면적은 남한의 2배, 인구는 남한의 1.1배 정도. 건기인 겨울이 여행하긴 좋은 계절인데요. 소의 신들이 있다고 믿어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의 비율이 92%에 달합니다. 하지만 17세기까지 이슬람 도시로 번창했던 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간디의 고향이자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것과 자이나교 성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1848년에 건설된 자이나교의 사원. 자이나교는 금욕을 통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림이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믿는 저에게 이렇듯 낯선 땅과 문화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종교, 삶, 예술이 아주 긴밀하게 얽혀서 표출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와서 그렇게 표출되는 예술의 모습, 이들의 예술적 감수성 이런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인도에 왔습니다. 첫 여행지는 암다바드에서 북서쪽으로 130km 거리에 있는 작은 소도시 파탄. 14세기 초까지 힌두교의 중심지였기에 종교와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날씨가 더워 이른 아침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평범한 마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선 흔히 이동수단으로는 낙타,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염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때 한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마다 항아리를 이고 걸어오는 여자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에서 지하 400m에 관정을 박아 나온다는 물. 이마저 급수는 아침과 오후 1시간씩 하루 2번뿐이기에 인근의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때맞춰 몰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물이 없어요? 이 근처에 우물이 없어요? तालाब नहीं है तालाब तालाब नहीं है खाली तो पानी नहीं आता इसके हिसाब से पीने में आप खुद ना खेते
이런 거는 어유 물이 따뜻해요. 따뜻한 물이 나오네. 여기가 워낙 그 더운 지방이라 땅속 열기가 안 식은 데서 물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बोर पर पीछे बोर है ना, बोर पर पानी लाते थे, मगड़े में थी, कितना दूर है यहाँ से बहुत दूर रहता, यहाँ से एक पग दुख जाते थे।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물이 굉장히 귀한 거네요, 여기서는. 그죠? कंटाल किए बोलो पानी वगन, परेशान हो गए।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꿋꿋이 이어가는 사람들. 물을 풍요롭게 쓰는 저는 공연히 미안해졌습니다. 이거를 무슨 이걸 그대로 여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요리도 하나 봐요. 여기가 끓음 같은 게 있네. 구자라트주의 북부는 가뭄이 잦아 예로부터 물 부족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땅속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 1000년 전인 1050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 내부의 벽면은 온통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언뜻 조각상만 보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 아닐까 했는데요. 용도는 뜻밖의 우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ये बावड़ी है, वो 1911 की सदी में वही बावड़ी बनाई थी। भीमदेव सोलंकी, उसकी रानी का नाम उदयमती, उसकी याद में वो पब्लिक स्टोर बनाया था। 구자라트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된 계단식 우물. 가뭄이 잦은 인도 북서부에만 있다는데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우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데가 지하 6층에 해당하는 거고 저 밑에까지 하면 이제 지하 7층에 해당하는 규모네요. 차고 줄어드는 물의 양을 생각해 7층으로 지어진 이곳은 구자라트에서 가장 큰 규모. बैल अंदर से पानी फूटता था, कुएं से अंदर से। वो बाजू में 1 किलोमीटर नदी है, सरस्वती नदी बोलकर है। वो पानी का नदी अंदर से फूटता था, कुएं से अंदर से। वो 4 मंजिल पानी के अंदर रहते थे और 3 मंजिल खाली रहते थे ऊपर के, वही जमाने में। 가물면 물이 점점 좀 줄어들고 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좀 차고. 그러니까 저 밑에 지하 7층 저기에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수조처럼 물이 차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지금은 물이 말라 지하 7층의 바닥은 그 흔적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42년에 걸쳐 지었다는데 가로 64m, 세로 27m의 규모. 하지만 오랜 세월 모래에 묻혀 있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굴이 시작돼 복구된 것은 지난 1980년대. 그런데 우물 내부의 벽면은 빈틈없이 조각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우물이라면 이런 장식이 필요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우물 안에만 힌두교의 다양한 신상이 800여 개나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같은데 이건 뭐죠? विष्णु 10 अवतार एंड कल्कि, बुद्धा एंड परशुरामा, बलरामा।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인도인들의 기질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더위를 피해서 더위도 식히면서 목욕도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그 상들을 보면서 뭐 감상도 하고 뭐 힌두교 신이 조각되어 있으니까 뭐 종교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시 왕들한테는 이 계단식 우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그 책무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자기의 어떤 세 권력과 재력을 이제 뽐내고 과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다 그래요. 오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힌두교에서 물은 오염을 씻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물 건설은
지배자들의 도덕적 의무와 힘을 보여주는 기회였는데요. 덕분에 계단식 우물은 문화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만큼 구자라트 북부는 건조해서 황량한 지역이 많았는데요. 환경 때문에 생활 문화도 바뀐 곳. 파탄에서 약 350km 거리에 있는 바란디아라로 찾아갔습니다. 도로 옆으로 삭막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농사도 짓기 어려운 땅.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운 열기도 확 느껴지고 그 건조한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건기 때는 이렇게 이제 건조한데 우기가 되면 이제 물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이 땅 자체가 워낙 이제 소금기가 많아서 그 물을 뭐 마시거나 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네요. 우기의 바닷물의 유입으로 소금기가 있다는 이곳. 그 황무지 옆에 3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찾는 외국인이 드문 듯 낯선 이방인을 보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선 특이한 집들이 보였습니다. 주택의 문과 벽에는 다양한 문양과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뭘 만드시네? 궁금해서 한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주인장은 연신 나무를 조각하고 다듬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직업이 목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런 걸 만드시나 본데? It's wood, teak wood. 우드. Teak wood chair. आप समझाओ उनको बस. 손이 많이 간 티가 나요, 이게. 의자는 단순한 모양새지만 문양을 많이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의자 모양새는 그냥 이렇게 좀 딱딱한 모양이긴 한데 부분 이런 데 다 이게 손을 대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드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एक चेयर बनाने में एक आदमी को 20 दिन लगती है. 거의 20일 동안. 20일. 네. 이런 걸 하시는 직업이신가요? 직업이? ये काम करना खेती वगैरह सब यही है आपका. हाँ ये तो हमारा पुराना ही धंधा है. पहले से हम कम से कम 500-600 साल हुआ. बड़ी लगा ये पेटी की पेटी खत्म हो गई पूरी. 대대손손 이어져온 목공예. 이젠 아들이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생활 속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카스트 제도. 직업이 대물림되는 건 당연한 현실인데요. 이들은 하리잔이라 불리는 최하위 계급입니다. 하리잔은 간디가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준 신의 아이들이란 뜻. 하지만 계급은 신이 결정한 것으로 인간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छोड़ दी मैंने. नहीं छोड़ दिया आपने. क्यों छोड़ दिया? मजा आया. इस काम करना नहीं है. 직업이 정해졌으니 학교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젠 하리잔도 공직에 진출하지만 이곳에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마스테. 주인장의 안내로 들어간 집 내부는 원룸 형태, 안방이자 거실입니다. 하지만 벽면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였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디자인한 것 같은 특별한 장식과 문양들. 거울 장식은 구자라트에서 시작됐다는 전통 방식입니다. 기가 막힌데요. 이게 정말 독특하고 기가 막히네. 여기 유리 조각이에요. 이게 다 유리 조각을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두꺼운 벽이 아니고 이게 얇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어서 밖이 보이는 것 같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네. ये जो डिजाइन करा ना इसने कराया था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를? 대단하십니다. 또 특별한 장식품은 그릇들. 예, ये 감사합니다. खाने के लिए 땡큐. 아, 이 वो जो 그릇도 वटका बोलते हैं ना खाने के लिए 혼수로 해온 그릇은 장식품이 되지만 평소에도 사용합니다. 안녕. 나마스테. 이남 삼녀를 두었다는 가족. 꼬맹이가 가장 용감한데? 낯선 이방인에게 호기심을 보입니다. 얘가 둘째 딸인 것 같고, 셋째 딸. 네. 그러니까 옆집 아이를 봐주고 있는 거네. 꼬마가. 야, 눈이 아주 똘망똘망하게 반짝반짝하네. 이거 눈 밑에 약간 화장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보면. 아이에게 해준 것은 화장이었습니다. 뭐 마스카라 칠하듯이. 가루를 눈 아래 위에 발라 보여주는 안주인. 이렇게 하니까. 우리로 치면 아이섀도우의 역할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숯가루 같이. ये क्या है ये क्या है सुरमा सुरमा क्या चीज से बनता है 아, 이걸 가면 쇳가루 같이 이렇게 갈면 쇳가루 같이 나오는 거네. 화장에 쓰는구나. 아, 여기다 담아 놓는구나. 이렇게 빼면. 아, 놋그릇에서 나온 가루를 모아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화장품 그런 거네. 집도 얼굴도 꾸미는데 관심이 많아 보이죠? 흰 팔찌는 남편 있는 여성의 표시라고 합니다. 지금 예쁜 게 되게 많은데 아주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착용하시려고 ये 만드시는 거예요? बनाकर खुद पहनते हैं क्या आप ये इधर ना ये जो बांधते हैं ना मोती यहीं बनाते हैं ना बना के फिर खुद पहनते हैं 인도 여성들이 장식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곳은 더욱 많은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갖고 왔다는 유해물 목걸이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발가락에도 장신구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ये पहनने के शादी के टाइम और जो ये जो ड्रेस ने पहन के रखा है तो वही ये इनके लिए खुद में दिल में ये कर लिया कि हमारे लिए ये अच्छा है ये फूल है इसलिए पहनने के लिए रखा है अच्छा कि ड्रेस पहले यहाँ तो पहले भी ऐसा है पानी तो गिरते नहीं है ज़्यादा पानी वगैरह खेती पेड़ वगैरह ज़्यादा जो होते हैं वो तो होते ही नहीं है आजकल तो क्या है वो सब लोग देखते हैं जहाँ हरी होती है हरियाला होते हैं वो तो वो सब कर सकते हैं यहाँ तो हरियाला है हमारे लिए ये ड्रेस है इसलिए हरियाला लगती है ऐसा झाड़ पेड़ जैसे लगती है 황량한 자연을 장식으로 대신한다는 사람들. 모처럼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인도에서는 쌀밥이 주식인 반면 북인도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 주식인데요. 서북 쪽에서 밀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열기가 상당한데. 이게 뭐죠, 이게? रोटी रोटी 아, 로띠. 짜파티. 밀가루 반죽으로 둥글게 모양을 내는 짜파띠. 똑바로 안 된다, 나는. बस 짱구가 되는데. 아닌가 보다. 간을 하지 않고 탄두르라는 화덕에 구워내서 따뜻할 때 먹는데요. 화덕이 아닌 반죽에 기름을 발라서 구우면 됩니다. भाई सामने रख माना 식빵에 버터 갈라 먹듯이. 맑게 녹인 버터, 기를 발라 먹기도 합니다. 고소하고 구수하고 담백하긴 하네. 이거는 이제 항상 해 드시고 이제 소스에 해당하는 거는 그때그때 좀 바뀐다 그래요. 주식이 마련됐으니 이젠 반찬을 만들 차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레인데요. 인도 카레는 채소나 고기 중 한 가지만 넣고 걸쭉하게 끓인 음식을 말합니다. 카레 맛은 기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데 향신료가 잘 스며들도록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가열합니다.
그리고 인도 음식에서 우리의 김치처럼 빠지지 않는 것은 달, 콩이나 옥수수를 넣어 끓인 국입니다. 식사는 부부가 거주하는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하는데 큰 접시인 탈리에 음식을 담아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반쯤 됩니다. 육류가 전혀 없는 채식. 구자라트는 다른 곳보다 더 채식이 엄격한데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방식을 따라서 먹어야 될 텐데. 식사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이렇게 섞어서 뭉친 다음에. 힌두교에서 오른손은 깨끗하고 성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손으로 식사를 하지만 아이에게 먹일 때는 수저를 쓰기도 했는데 특이하게 딸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딸들은 안 먹고 제가 혼자 먹기가 너무 미안한데 딸들이 왜 안 먹죠? अब मेहमान आए इनकी बात पहले हम पहली बार खाया है 40-45 साल हुआ मेरे को मेरे घर पे कम से कम 30 साल हुआ ऐसा आते हैं 30 साल से पहले फिर आज जो मेहमान के पहले सामने मेहमान के सामने आज ही खाया है 외지 손님이 낯선 가족들 16살의 큰딸은 후식으로 짜이를 준비합니다. 먼저 홍차에 향신료인 카르다몬이나 생강을 넣어 물을 부어 끓입니다. 갈색이 됐을 때 우유와 설탕을 넣어 3-4분 정도 더 끓이면 되는데요. 고운 체에 재료를 걸러 마시면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단 것을 좋아해 우리 입맛에는 달 수도 있는데요. बहुत अच्छा है. 인도의 국민차라 할 수 있는 짜이. 빛깔은 코코아 같고 근데 맛은 우유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고 그 녹차의 향긋한 그 맛도 좀 나면서 좋네요. 그런데 딸들은 손님 눈에 안 띄게 식사를 마친 뒤 한쪽에서 조용히 무언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놀이를 하나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결혼할 때를 대비한 혼수장만 중이었습니다. 신부가 신랑 측에 주는 다우리라 불리는 예물입니다. 퀼트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준비한다는 다우리.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만드셔서 딸 이제 시집 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네. 그래서 하나하나 완성하시는 대로 차곡차곡 모아두시네요. 30 पीस और ऐसे हम शादी के बाद जो लड़के भेज देते हैं ना एक एक पीस 6,000 में बिकती है फिर बाद में पेन पेन के 1.5 साल लगते हैं 1.5 साल बनने में धनी बनाए ना ये 아이는 6살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디자인이 한 가지가 아니네. 딸이 만드신 거. 이젠 제법 그럴싸한 작품도 만들어냅니다. 반면 아들은 결혼할 때 준비하는 게 없는데 이래서 남아 선호가 존재하나 싶습니다. 큰딸이 16살로 곧 결혼 정년기라 마음이 급하고 일이 많다는 엄마. 틈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솜씨를 발휘해 세 딸의 홍수장만도 하고 생활비도 번다고 합니다. 손놀릴 새 없는 일상이지만 말 그대로 일상입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멋진 작품 만드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마스테. 가요? 안녕. 안녕. 기참금은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불평등과 차별이지만 인도에서는 관습과 전통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겠죠.
시내에 들어서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거리에서 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니 행사 시작 전 근데 지금 여기 뭐 하시는 거죠? 되게 흥겨운데? 아, 결혼식 축하. 결혼식에.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인도에서는 농한기인 요즘이 결혼 시즌인데요. 결혼식은 신랑집 앞에서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신랑은 아직 앳된 소년티가 역력하죠. 거리에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신랑의 가족들이 나와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폭죽이 터지는 것으로 행진이 시작됐는데요. 보통 저녁 6시부터 행진이 시작됩니다. 신랑 가족과 친척, 친구들은 결혼식장이 준비된 곳까지 걸어가는데요. 이 행진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알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 신부집으로 이동을 하는, 계속 걸어서 춤추면서 이동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 요란한 행진은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신랑. 원래는 마차를 타야 하지만 시대에 맞춘 것이겠죠. 결혼은 축하할 일이니 저도 즐겁게 행렬에 끼었습니다. 걸을수록 사람은 더 많아지고 신부의 집에 도착한 건 8시쯤. 신부의 집 마당이 결혼식장이 됩니다.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의식. 신부 측 식구가 가져온 코코넛에 신랑이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코코넛즙을 먹고 식장에 들어섭니다. 단단한 코코넛 껍질 속의 즙은 깨끗하다고 생각해 정화를 상징합니다. 힌두교에서 오염은 부정한 것이라 생각해 정화에 큰 의미를 두는데요. 그때 신부는 음식장만이 한창입니다. 인도에서는 보통 같은 계급 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결정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보통입니다. 1시간 정도 간식 겸 쉬는 시간을 가진 뒤 밤 10시에 늦은 식사가 시작됐는데요. 먼 거리를 온 신랑 측 손님을 위해 신부 측에서 마련한 탈리였습니다. 결혼식의 흥겨움,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뭐 그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흥이 많은 것 같아요. 흥이 많아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막 그 잔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된 건 밤 11시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신부 측 식구가 나와 신랑의 몸에 천으로 감싼 막대기를 돌립니다. 결혼이라는 새 출발을 앞둔 신랑에게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의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외부의 나쁜 기운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한다고 믿습니다.
쟁반에 놓인 것은 5가지의 성스러운 물건. 역시 신부에게도 외부의 나쁜 기운을 걷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니만큼 신랑과 신부를 정화하고 보호하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앉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손에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 벌떡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부부가 탄생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제를 모시고 맹세를 합니다. 사실 결혼식은 중요한 의식이라 육식을 하는 이방인을 꺼립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종교의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흥겹게 정말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부디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아들 딸 잘 낳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혼식은 민속춤 가라바를 추며 밤새 이어지는데요. 이튿날 아침 식사 후 신랑이 신부를 집에 데려가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이 난다고 합니다. 거친 환경을 이겨내고 오랜 전통과 화려한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